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만나뵙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합격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들이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2차가 핵심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2차는 더더군다나 주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1과목, 2과목 각각 10문제씩 모두 주관식으로 나오죠.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 자체가 계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그리고 서술형 또는 단답형, 가로놓기 이런 문제들이 한 20,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2차 1과목의 경우가 서술형이나 단답형 또는 가로놓기 문제가 주로 나오는 부분이 2차 1과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요, 공부를 하실 때 서술형이나 단답형 가로놓기가 오히려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가지고 공부를 막 하시다가 나중에 쭉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막 이거 가로놓기 막 외우고 쓰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거 20, 30%는 버리고 어차피 꽈락 40점에 합평균 60점이 합격이니까 계산 문제만 빡세게 해가지고 그리고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서술형이나 이 가로놓기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가 다른 인문 특강이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변수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응용이 되거나 살짝 꼬아놓거나 이러면 내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 당혹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가로놓기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꼬고 비틀고 할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해 두실 게, 좀 귀찮고 좀 외우는 게 좀 많다 하더라도 변수가 없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맞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2차 1과목에서 이제 초반부에 등장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위험과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까지 관련되어 있는 보험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3장이 이제 주로 농작물 관련된 내용, 4장은 가축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2차 1과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좀 이렇게 외워야 될 자질구레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기법 동원해서 암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자, 1장에서 먼저 보험의 이해예요. 보험의 이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왜 듭니까? 왜 듭니까?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드는 거지, 아무런 위험도 닥치지 않는데 무슨 보험을 왜 들겠어요? 그래서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다루는 부분이 바로 뭐냐? 위험입니다. 위험. 그러니까 위험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사실 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타이틀 글자만 볼게요. 안 그러고 지나가면 심심하니까. 자, 일상생활과 위험에 개인의 경우에 위험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 제로예요, 그냥. 자, 가정의 경우에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에 위험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에도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국가 간의 경우, 또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대비하는 자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나올 가능성 자체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부터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스킵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상 부족해서 스킵을 한다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부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 집중과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다가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봐야 그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페이지를 휙휙휙 넘기니까, 아니 저 양반 강의가 왜 저래? 저거 다 저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강의 들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크게 후회하십니다. 자, 볼게요.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자, 위험의 의미에 대해서 볼게요. 위험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자, 미래의 일이고, 그러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죠?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 그러면 뭐 영어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크를 그냥 뭐 우리 흔하게 일상에서도 뭐 리스크가 있네 없네 뭐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이런 식으로 리스크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위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1장과 2장의 내용이 있죠. 이 1장과 2장의 내용은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기출문제에 등장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 총 10차에 걸쳐서 10번의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한 번도 중복해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기출로 나왔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막 물론 안 해드리진 않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드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막바지에 가가지고 최종 점검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굳이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라 이런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위험이란 뭐 리스크라고 쓴다고도 했죠. 자, 일단은 위험은 손실의 기회입니다. 참 말의 표현 자체가 기회다? 기회는 뭐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일 때 기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손실에 대한 기회. 그럴 가능성이에요. 즉 손실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것을 기대했어. 근데 막상 그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잖아요. 또 그러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회다.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위험과 불확실성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지금 이 위에서 우리가 위험을 정의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위험 자체와 불확실성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기회이고 가능성이고 불확실성이고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고 차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은 차이가 있다. 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다.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예요. 뭐 생긴다가 아니죠. 생길 수 있다. 근데 정확히 그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언급되어 있는 바대로 동전을 딱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죠. 그건 물론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동전을 탁 던졌는데 동전이 탁 섰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서 있는 경우.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불확실성은요, 말 그대로 불확실해요.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내일 지진이 일어날 거야. 가능성이.
동전의 앞면, 뒷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의 수처럼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불확실한 겁니다.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은 어떻다?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이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냐. 정확히 알려진 사건이 결과와 결과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알려진 게 위험. 결과와 결과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불확실성. 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볼게요. 이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요, 제가 생각할 때 나올 가능성,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대단히 높다. 별표 2개. 앞으로 선생님이 별표 2개를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별 2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뭐 투스타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 옛날에 전두환이도 투스타 때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별 2개가 제일 센 겁니다. 어쨌든.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을 3가지로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들을 가만히 보면 괄호넣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요 내용 속에 위태라는 말에 괄호넣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태라는 말에. 이런 괄호넣기 문제나 아니면 배점 자체를 15점으로 주잖아요. 15점으로 배점이 큰 경우에는 쓰시오. 위태, 손인, 손해. 이걸 각각 쓰라고 주면은 서술형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각각 5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손인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쪽에 놓겠습니다. 손인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쪽에 놓는 것은, 이 손인이라고 하는 건 용어 그대로 보면 손해의 원인이에요. 손해의 원인. 다시 말하면 손해의 원인이 생겼다. 손해의 원인이다. 그 말은 사건입니다. 얘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사고입니다. 사건 혹은 사고. 사건, 사고예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손해가 발생을 하죠.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생기기 전에 상태를 뭐라고 하냐? 위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사고 났습니까? 안 났죠, 아직.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옆에 와이프랑 뭐 운전을 하고 또 남편이랑 같이 타고 가는데, 오, 저 차 저거 저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렇게 위태? 그럼 위태는 아직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단계이죠. 다시 말하면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황. 그게 위태예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단계예요. 오, 저 차 위태로워. 넘나들어. 졸음운전인가 봐.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나 봐. 드디어 중앙분리대를 앞차가 들이받고 전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 손인, 즉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이제 그 차에 뭐가 발생할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그 차에 손해가 발생하겠죠. 즉 사고의 후 단계입니다. 그럼 손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치의 감소이다. 그 차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든 어쨌든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걸 가치의 감소. 자, 여기 지금 핵심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자, 사고 전 단계예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황. 사고 단계입니다. 뭐의 원인이 된 거예요? 손해의 원인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쓸 때 쓸데없는 문구를 많이 써봐야 정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손해는 뭐라고요? 가치의 감소이다. 가치의 감소.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해를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 단계와 바로 사고가 일어난 단계와 후 단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도식화시켜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얘를 중심으로 설명을 딱 드렸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물론 이 도식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가로에다가 손인 그래놓고 가로. 사고라고 쓰는 거고. 밑에 이 가로가 비워놓고 그거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가로 넣기 문제. 이런 식으로는 5점짜리가 나오겠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 상황. 이렇게 써도 정답이지만 위험, 상태 이렇게 써도 맞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요거는 손인 자체는 사고. 그리고 키워드는 손해가 가치 감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발생 전 단계, 발생했고 발생 후 단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표 자체를 아예 띄워서 가로놓기 문제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 위험의 분류. 요거는 한 별표 하나 정도를 치겠습니다. 하나 정도 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자, 위험의 분류 자체가 일단 어디에 이제 가로를 한번 쳐볼게요. 위험은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이 가능하냐. 가로놓기를 하고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실이나 이득의 기회 한꺼번에 칠게요. 가로를. 요거를 손실의 기회, 이득의 기회라고 따로 쓰지 않고 손실이나 이득의 기회라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회가 한 번만 나오게 이렇게 했고요. 존재하는가. 그리고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 요거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험의 분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가로놓기를 네 가지로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걸 할 때에도 제가 지금 별표 친 내용들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문제로 낼 테니까 꼭 좀 미리미리 잘 습득을 해 두세요. 자, 위험은 측정이 가능하냐? 측정이 가능하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득의 기회만 있느냐? 아니면 손실의 기회도 있느냐? 기회. 그 다음은 뭐라고요?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요? 범위. 위험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측정이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주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측정을 해도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객관적 위험 자체가 보험에서 필요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네 가지의 분류 기준에서 보험에 필요한 위험은 어떤 위험일 때 보험에 필요한 적합한 위험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관적 위험은 보험과는 무관한 위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자, 기회였습니다. 이득의 기회와 손실의 기회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기회였잖아요. 그럼 이득의 기회, 손실의 기회라는 말은 순수 위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위험 자체가 이득의 기회가 없어요. 손실의 기회만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이런 위험은 그냥 손실만 있는 겁니다. 죽었어요. 손실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다쳤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다친 게 손실이지. 그런 걸 우리가 순수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위험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입니다. 이득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손실의 기회만 있는 거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입니다. 범위가. 반면에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득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투기. 어디다가 뭐 도박 같은 게 대표적인 투기 행위죠. 벌었어요. 돈을 딱 벌었습니다. 이득의 기회도 있죠. 또 손실의 기회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투기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당연히 순수 위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순수 위험은 어떻게 또 나뉘어지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요. 순수 위험은 4가지 위험으로 나뉘어지는데 암기법을 동원해서 하나 할게요. 이제 뭐냐면 순수한 인간은 배제하겠다. 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인간을 배제한다. 순수한 인간을 배제한다.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순수한 인간을 배제하겠다. 순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물론 이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2차 시험 문제의 특징 자체가 이거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스킵을 했던 부분 그거는 정말 만약에 그거 나온다면요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스킵을 했던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이 물론 나올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일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인간은 배제하겠다. 배제하겠다. 재산 손실 위험입니다. 용어적으로 말 그대로 재산 손실이에요. 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니 말 그대로 손실의 위험만 있는 것이지 이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손실의 기회만 있는 거지. 자, 간접 손실 위험은 어떤 우리가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이랬을 때 뭐 지금 이 사례로 나온 대로 화재로 공장이 불탔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불탄 것 자체가 재산 손실 위험이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간접, 공장 가동을 못할 테니까. 뭐 동장을 다시 지어서 가동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실, 그게 바로 간접 손실 위험이죠. 배상 책임 위험은 공장이 불이 났는데 옆에 있는 남의 공장에 옮겨 붙어가지고 그 공장까지 불이 났습니다. 우리 과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옆에 공장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에요. 또 공장에 불이 났는데 그 공장에서 사람이 죽어. 이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들은 이게 지금 이득의 기회가 여기서 있습니까? 이득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공장이 불났으면 재산 잃어버린 거고 막 공장이 불났는데 그 공장주가 야, 나 공장이 불났으니까 우와, 나 이런 공장주 물론 보험 사기 치려고 그런 사람 그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공장이 아이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날렸다 그러고 예? 또 설사 보험을 들어놨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또 액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보험 사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실 위험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간접 손실 위험도 발생하고 또는 배상 책임 위험도 발생하고 거기에 더 심한 경우는 인적 손실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 4가지는 이득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한다? 순수 위험이라고 하고 이러한 순수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다. 자, 그럼 이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2가지가 나왔나요?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 이득의 기회, 손실의 기회, 기회 여부에 따라서 순수 위험.
자, 세 번째가 뭐 요거 투기적 위험은 그렇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번호상으로는 이게 4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위험을 분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험의 뭐 속성에 따라서 뭐 크기에 따라서 뭐 범위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타이틀로 놓고 이게 1, 2, 3 지금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거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정적이다. 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함이 없다. 얘는 동적이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발생 규모나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태적, 동태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태적 위험 같은 경우는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얘는 시간의 변화가 거의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둘 중에 뭐가 더 예측이 가능하죠? 시간에 따라 변화가 큰 겁니까? 변화가 작은 겁니까? 변화가 적은 쪽이 당연히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역시 동태적 위험보다는 정태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범위였죠. 범위. 범위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특정한다. 정한다. 특별히 정한다. 즉 한계가 뚜렷하다. 기본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쫙 펼쳐져 있다. 그래서 특정적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그게 정태적 위험이고요. 기본적 위험은 굉장히 그 범위가 사회 전체에 넓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넓습니다. 그 불특정 다수에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보험에 적합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또는 제한적인 부분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겠습니까? 당연히 특정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그죠?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뭐겠습니까? 요 밑으로 가면 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간단하게 먼저 하고요. 담보 위험 요거 이야기할게요. 자, 팁이 나와 있죠? 요걸 일단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일단 위험 자체에 대해서 아까 가로놓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표 하나를 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험에 적합한 위험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도 5점짜리 정도가 되겠죠.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특정적 위험, 그리고 정태적 위험. 이 네 가지를 딱 쓸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험에 대한 부분의 마무리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담보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거를 담보위험이라고 해요. 담보위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거 담보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담보위험. 그럼 비담보위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담보위험 같은 얘기인데 이거 뭐예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하고 관련이 없죠. 그 자동차 보험에 제외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죠. 그 자동차 보험과 연관된 것만 담보위험이고
그렇지 않은 건 비담보 위험이다. 그런데 그 비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담보하느냐 담보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쟤는. 근데 이 면책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담보 위험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고의로 사고를 냈어요. 분명히 자동차 사고인데.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냈으면 그건 비담보나 부담보가 아니죠. 일단 담보 위험엔 들어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아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걸 면책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죠. 다시요. 담보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그거를 우리가 담보 위험이라고 말해요. 비담보, 부담보 위험이란 자동차 사고 이외의 담보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보험 위험. 그리고 면책 위험이란 담보 위험은 담보 위험이었는데 그걸 고의로 사고를 냈다. 그럼 보험회사가 면책이다. 이게 면책 위험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농업 부문의 위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혹시라도 나올지 모를 순수 위험을 네 가지로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순수 위험을 네 가지로 쓰시오. 순수한 인간은 배제한다 그랬죠. 인적 위험, 간접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재산 손실 위험. 요거였죠. 요 네 가지. 순수한 인간은 배제한다. 항상 저는 암기법을 만들 때 앞에다가 타이틀을 씁니다. 무조건 암기법만 외웠어. 그런데 시험장에서 막상 암기법은 외웠는데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인간은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부문 위험의 유형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농업부문에선. 근데 여기 지금 농업위험입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 요새 이렇게 농약 같은 것도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 가재 보기가 참 힘들죠. 이 농업 위험에 직면한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아마 가재일 거예요. 가재 아시죠? 가재. 제가 그래서 농업 위험에 직면한 가재 인생은 참 불쌍하다. 가재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업 위험에 직면한 가재 인생. 가격 위험입니다. 가격 위험. 가격 위험은 농산물이 가격의 등락폭이, 풍년이 들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흉년이 들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농부들이 많은 돈을 만지게 됩니까? 중간에 이렇게 중간업자들 소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지, 그죠? 자, 그래서 가격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적 위험. 제도적 위험이란 각종 농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농업에 실질적으로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요소. 자, 그다음 인적 위험이에요. 인적 위험은 농사 짓는 농가에 농부들에 대한 부상이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인적 위험. 생산 위험. 각종 기후 변화,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자, 요 네 가지를 농업부문 위험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 주세요. 아까 순수 위험의 네 가지는 순수한 인간은 배제하자. 농업 위험은 농업이 위험하니 농업 위험은 가재 인생이 어떨까? 이렇게 아예 결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얘기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까지를 1강의 내용으로 보고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일단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되어 있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디테일한 포인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해도 되고요. 제가 가로를 쳐드리거나 또는 암기법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내용들은 나올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은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딱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